안녕하세요 여러분,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난임 전문의사 조정현의 생식 이야기, 고자도 자식 낳는 세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내 대장부라면 심지어 농담 형태로라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자라는 단어입니다. 고대부터 이 용어는 성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 후손을 낳을 능력이 없는 남성 또는 성적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남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도 고자라는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남성의 진심 어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손이 소중한 가문이라는 표현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독자인 가정, 즉 자손이 희귀한 가문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현대에는 고안에서 직접 정자를 추출하여 체외에서 수정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 IVF 덕분에 대부분의 불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1990년대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후손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자손이 없어 세대를 이어갈 위기에 처한 가정에서는 입양을 통해 세대를 잇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세대를 이어가는 독자 가정에서 자손이 그렇게 귀중한 것일까요? 아무리 젊고 생식력이 좋은 여성이 그 가정에 들어와도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리더라도 왜 세대를 이어가는 자손을 얻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난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성의 생식 능력에 선천적, 즉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남성의 난임 혹은 불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염색체 이상 클라인펠터 증후 군사 17XXY를 가지고 있거나 Y 염색체에 미세 결실이 있거나 유전자 변이에 의한 난임 또는 불임이 발생한 경우 아무리 어려서건 아들을 낳는데 성공하더라도 그 난임 요인은 유전됩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정자를 생성하거나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정자의 수가 적다면 임신은 어렵습니다. 만약 선천적으로 정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정자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불임 남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뇨기과 통계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에 의한 남성 불임은 전체의 3% 미만으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남성의 난임 또는 불임은 대부분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성호르몬의 불균형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자의 수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아리손님이라 알려진 볼거리 이하 선염을 겪으면 고환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고환염이나 고환염정고환의 꼬임으로 인해 혈류 장애가 발생하고 부어오는 질환을 겪으면 고환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척수신경질환으로 인해 발기나 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낭을 심하게 다치거나 중증 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해 무정자증 폐쇄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환이 음낭 내로 내려오지 못하고 복강 내에 위치하면 무정자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 습관이 남성의 난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약, 살충제, 중금속과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연, 약물의 사용,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 비만 등으로 인해 정자의 수와 활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환암이나 백혈병으로 인해 화학요법 항암요법을 받은 경우에도 정자의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병에 노출되는 것도 남성의 난임 또는 불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한 세균성 성병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몇 번의 약물 치료로 완전히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세균은 겉으로 볼 때 완전히 치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치료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성병을 방치하면 고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통해 배우자에게 감염시키고 결국에는 아내의 난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약물 복용 등을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지급하고 성병 검사도 무료로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자는 보통 남성의 성기능이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자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거나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과하여 자궁 내로 들어가 자궁난관, 이행부를 거쳐 난관나팔관으로 들어가 배란된 난자를 만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성도 좋아야 합니다. 성교는 체력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정자의 힘은 별도의 영역입니다. 질 내부로 사정된 정자가 난관나팔관 끝에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자가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자는 자궁경부를 통과하여 난관, 팽대부까지 가는 과정이 마치 42.195km를 맨발로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자의 엔진과 연료는 머리와 꼬리 중간 부분인 몸체에 위치한 미토콘드리아, 즉 유전자 집합체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최종 목표 지점인 난관에서는 투명대라는 난자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42.195km를 달리고 나서 다시 철인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의 성적 흥분 상태가 높을수록 사정되는 정자의 수와 운동성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정자의 힘은 사랑의 강렬한 욕구와 일정 기간의 인내로 더욱 강화됩니다. 정자는 남성의 고환에서 약 70일 동안 형성됩니다. 완성된 정자는 약 15일 동안 운동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고환에서 나와 부고환, 정관, 요도를 통과하면서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체외 환경에 놓여져 난자를 만나기 위해 생존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부부가 성관계를 위해 100일간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수양에 들어갔던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성은 생식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환 손상으로 인해 정자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거나 비폐쇄성 무정자증, 정자가 생산되더라도 배출 장애로 인해 정액에 정자가 보이지 않는 폐쇄성 무정자증인 경우 고환에서 직접 채취한 정자가 생식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환에서 정자가 생산되고 있지만 부고환이나 정관, 요도의 어느 부분이 막혀 정자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정액 내에서 정자를 찾을 수 없어 고환의 세정관이나 부고환에서 직접 정자를 추출하는 고환조직정 자추출술 TESE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체외수정 IVF에서는 미세수정 ROSI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TESE와 난자 내 정자 직접주 입술 ICSI를 통해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고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인 경우입니다. 현대 생식의학에서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고환 내에서 정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환 내에 정자가 없다면 그 이전 단계의 세포인 정세포학이 정자를 찾아 미세수정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포로 난자와 미세수정을 해서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성공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성은 혼전 생식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진은 소변과 혈액 채취를 통해 성병 검사, 유전병 검사, 생식력 테스트 성호르몬, 정자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아내가 될 여성에게 자신의 생식력을 확신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성병을 앓았던 적이 있다면 반드시 성병 검사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 3-4개월 전에 검사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전 생식 검사에서 정자 희소증이나 무정자증임을 발견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의 빠른 발전을 믿고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난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식 건강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분들은 미리 혼전 생식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해도 절망하지 마시고 의학의 발전을 믿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더욱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라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지 모양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